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다음 1000% 성장 가능성, 양자 컴퓨터 황제주 이 주식 상상 못할 상승이 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NTT에서 광 양자 컴퓨터 2030년도까지 100만 큐비트를 출격하겠다라는 양자 패권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까지 양자 컴퓨터의 기술 개발에 합류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도전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자 컴퓨터 시장은 25조에서 500조까지 성장하게 된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유망주 5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현재 3.9% 급등하면서 이번 주에 마무리했고요. 한 47달러 정도, 시가총액을 20조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위성 통신하는 네트워킹, 양자 네트워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보안 암호, 포스트 퀀텀 컴퓨터 칩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템포 같은 경우는 이제 64큐비트 양자 컴퓨터 칩이고, 앞으로 뭐 100만 개 이상까지 양자 컴퓨터 고성능 칩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통해서 1100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특허 전쟁이죠. 기술 확보 전쟁인데 그런 쪽에서 앞서 나오고 있다는 거. 현대와 에어버스,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2천억 이상의 R&D를 지출하고 있고 3.5조 이상의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제 분기당 성장이 222% 정도 이루어냈고 400억 정도를 이제 매출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고, 이제 블랙록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3조 이상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 블랙록에서 23%, 뱅가드에서 19% 이렇게 늘려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이 정도에서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었고, 뭐 그때도 굉장히 수급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5달러에서 이제 45달러 사이를 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게 이제 전분기를 능가하는 매수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제2의 웨이브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산타 랠리로 찾아오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80달러를 시험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고,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기업도 장기적으로 1000%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 이제 대장주로서 바라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리제티 컴퓨팅입니다. 리제티 컴퓨팅은 28달러 정도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 칩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된다. 그래서 100큐비트 이상의 칩이 나오게 되면은 IBM과 이제 비슷한 대등한 성능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다양한 미국 고등국방연구원, 나사, 그다음에 공군 연구소에서 상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이 양자 컴퓨터 오류를 실행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DGX 퀀텀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오류가 높아요. 그 오류를 관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통한 오류 정정 기술, 이런 것들은 양자 컴퓨터의 안정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트라, 이런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투자를 하게 되는데 2,500억 이상의 5년 동안 양자 컴퓨터 개발 계획에다가 이제 자본을 투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본을 투입을 하고 있고, 5천억 이상의 캐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마일스톤에 해당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기술 때문에 기관 투자자를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어보다 더 많은 이제 매수세, 3조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원래 2조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유량을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의 평가를 더 잘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블랙록과 뱅가드에서 각각 21%, 40% 정도 늘려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8월달, 9월달쯤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긴 했지만, 이때 15달러, 20달러 매수를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 시장을 돌파시킨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매수가 붙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에 갈지는 이제 시장에 다 맡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하반기 때 추가적 랠리가 올 수 있다. 뭐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도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과 이제 양자 컴퓨터 실적이 맞물리면서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뭐 오류 수정 이런 것도 좋게 되고 하면은 또 1000% 이상 성장 가능성, 지금이 한 10조니까 100조까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DF 시스템입니다. DF 시스템은 현재 24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RGTI랑 거의 비슷한 시총 갖고 있죠. 지난 5일 동안은 일단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4세대, 5세대 방식의 이제 그 언닐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 NTT 첫 번째 말씀드렸던 광학 방식의 양자 컴퓨터 개발한다는 일본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고,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뭐 데이비드슨 같은 여러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사안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요즘에 여기는 일본과 좀 밀착하면서 일본과 함께 양자 컴퓨터 개발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뭐 과학 방식의 전혀 다른 것을 이제 선택을 했지만 일본도 이 QBTS와 약간 교류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안목을 열었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협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일단 매출이 156%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10억 정도에서 이제 27억까지 늘어났죠. 그러니까 아이온큐랑 대비했을 때 매출이 10배 차이인데 뭐 그쵸,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일단 밸류에이션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고평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간에 캐시 포지션은 8천억 이상까지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간 수급이 얼마 들어왔냐면은 2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분기에. 그래서 대폭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블랙록 뱅가드에서 UBS 그룹에서 뭐 500%씩 400%씩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 46%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기관들도 이제 움직임이 양갈래로 갈리고 있습니다. 뭐 수익 실현, 차익 실현, 아니면은 오히려 더 지분을 늘리거나. 근데 큐비티에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뭐 급등하는 그런 순매수세가 이제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관 투자들이 여기서 많이 주식을 매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10월달, 11월달 사실 좋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것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초전도체 방식으로서 뭐 4,000 큐비트 이상 가장 많이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의 밀착하면서 이런 쪽에서 좀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여전히 순매수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단 40, 저번에 최고점 45달러를 테스트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랠리에서 굉장히 좋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12월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15달러에서 20달러 이 사이가 올 수도 있고 뭐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때 왔을 때 이제 기관들이 많이 부를 늘렸잖아요, 그 가격대. 그래서 기관들과 함께 발맞춰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봤을 때는 좀 지금 가격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퀀텀 컴퓨팅입니다. 퀀텀 컴퓨팅은 14달러 정도 되고 있고, 13달러, 뭐 12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85% 급등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되고 있죠. 시가총액은 좀 살짝 낮은 3조 정도 되고 있었고요. 광학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이온 트랩, 그 다음에 광학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토닉 AI 이런 양자 컴퓨터 칩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시설까지 갖추고 있고, 리튬 방막 기반의 칩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퀀텀 센싱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나사와 협력을 해서 뭐 태양풍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센서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쪽에 특화된 QPU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로 다룰 수 있는 GPU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스파이킹 회로, 그래서 뭐 뉴로모픽 칩 회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NPU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NPU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NPU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컴퓨터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 파이낸셜 분야, 얘는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인텔리전트 드론 같은 이런 쪽에다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150mm 웨이퍼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고 하면은 또 이제 파운드리 다른 타사를 빌리지 않고 또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고, 이제 뭐 IBM, 삼성과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컨스트레인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AI랑 뭐 NPU랑 GPU랑 다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근데 그게 한 라인을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랬을 때는 이제 QPU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라인은 이미 뭐 NPU나 GPU에 점유됐기 때문에 QPU를 생산할 수 있는 자기의 양자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 잘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도 이 기업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4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시총이 3조짜리 기업이니까 이 4천억 투자를 적다고 이제 쉽게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의 아이온큐는 시총이 10조가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추가적 3조가 들어간 거나 3조짜리 기업에 4천억이 들어온 거는 분명히 그 갭 차이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뱅가드 블랙록에서 50% 20%씩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66%씩 늘려준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560%씩 늘려준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이제 많이 사주고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COBIT를 까봤더니 많이 줄인 기업들보다는 대폭적으로 많이 기관들이 투자를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들이 여기 15달러쯤 이쪽에서 이쯤에서 매수를 끝내고, 뭐 밑에 17달러도 하여튼 여기서 매수 타점을, 차트가 좀 복잡해요 이 기업은. 그래서 매수 타점을 언제 기관들이 잡았는지를 완벽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20달러 25달러 이런 쪽을 웨이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때를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단타 트레이딩 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나가고 또 올라리고 또 나가고, 이런 약간 진검승부, 단타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그런 아주 고변동성 양자 컴퓨터 주식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뭐 1000%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자체 파운드리를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리튬 방막이라는 것은 결국 증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착 기술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칩, 뭐 절연 기술 이런 쪽 자체적으로 양자 컴퓨터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1000%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3조인데 뭐 30조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강조드립니다. 1000% 성장 가능성.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요즘 떠오르는 샛별 BTQ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는 6달러 정도 되고 있고 6.4달러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난 6개월 동안 200% 급등.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이제 쳐주는, 양자 컴퓨터가 상장되고 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1.2조 가장 낮은 시총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은 이제 뉴트럴 아톰 퀀텀 프로세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 원자를 사용을 해서 이거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기술이고, 그 양자 컴퓨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퀀텀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해서 양자 인증 이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보안 쪽 퀀텀 네트워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안을 갖다 그것을 더 금융 보안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자 컴퓨터의 파괴적인 연산 능력을 비트코인 마이닝에다 도입을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을 GPU로 채굴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그게 굉장히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자 보안은 뭐 그렇다 쳐도 양자 보안은 어쩔 수 없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제 방어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채굴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채굴은 분명히 앞으로 GPU에서 QPU로 넘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양자 컴퓨터를 보유한 양자 컴퓨터 채굴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독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BTQ가 이 비트코인 마이닝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아주 도발이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이제 암호화폐를 더 중요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AI를 그때쯤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막 그냥 AI, 양자, 암호화폐 막 이런 쪽이 엄청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다뤘다라 생각하고 있고,
퀀텀 컴퓨터 인 메모리. 그래서 요즘은 그 메모리 칩과 이 GPU 이런 것들을 하나의 것으로 통합하는 그런 게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컴퓨터 칩도 이 기업도 양자 컴퓨터를 하나의 메모리로 섞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더 잘 전력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TSMC 65 나노 공정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65나노면은 굳이 TSMC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데를 사용해도 되죠. 왜냐면은 더 싸니까. 근데 TSMC를 선택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양자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 디지털 자산 이런 쪽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화폐, 스위프트 코인, 스위프트 체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에 뭐 하는 거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미국의 섹과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접근법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 뭐 일낼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번자 같은 경우는 코스트를 1000불 밑으로 낮춘다. 그리고 피지컬 큐비트를 1180개까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지컬 큐비트는 48개까지 구현할 수 있는데 주장하는 바로서는 자기들이 로지컬 큐비트는 가장 많이 구현할 수가 있고 이제 양자의 안정성 같은 것도 40초 이상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막내인데 제일 큰 형님들한테 우리가 제일 싸고 우리가 제일 안정적이고 로지컬 큐비트 제일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야심찬 막내가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트레비온하고 그다음에 광학 방식 슈퍼컴퓨터 큰 형님들은 긴장을 해야 된다. 단가도 비싸다 그렇게 하는데 제일 싸게 할 수 있다는 막내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 기업에 대해서 결국은 지분을 늘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10월달 보시게 된다면 계속해서 수급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주식의 가격이 고투더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급등을 하면서 14달러를 그냥 돌파를 해버렸다가 이제 차익 실현 딱 하면서 기관들이 돈 먹고 나가는 하여튼 그런 약간 모습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쌍곡성을 이루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죠. 12월 달에 뭐가 남아있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이미 갔다가 내려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때문에 이번 12월 하반기 때 랠리가 왔을 때 우리에게 200%에서 한 300% 정도 랠리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양자 막내 우리 막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엔비디아 다음 1000% 성장 가능성 양자 컴퓨터 황제주 2주씩 상상 못할 상승이 옵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냐면은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이제 13F를 까봤더니만 이제 어쨌든 3분기 때 그 수급이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또 많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 있었는데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는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아이온큐 이거보다는 뭐 RGTI 이런 쪽이 사실상 그리고 COBT 이런 쪽이 그 시총 대비해서는 기간 수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총 대비해서 수급이 많았던 애들은 누군가 실질적으로 그렇고 뭐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섹터에 대해서 기관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매수를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수요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선을 유지를 하면서 그들이 매수했던 20달러, 30달러 선을 매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10배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주부 TV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만 사용해 주시면 바라겠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